자, 우리 함수 봅시다. 자, y는 fx라고 하는 이 fx의 식이 뭐인 경우? 무리식. 그렇지. 무리식인 경우를 우리가 무리함수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맞죠? 자, 그럼 무리식은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fx가 이런 식이죠. 루트 안에 x에 대한 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무리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루트 안에 1차가 있든 2차가 있든 3차가 있든 4차가 있든 무조건 무리함수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gx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1차식일 때만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2차 이상일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미적분을 배우지 않는 한 그릴 수가 없다라는 거. 거의 뭐 미적분 안 할 거니까 배울 일이 없겠죠, 맞지? 자, 그러면은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해서 그려지는 건지를 판단하기 전에 앞서서, 자, 이 무리함수라는 그래프의 조건이 일단 필요해요. 조건. 자, 무슨 조건이 필요하냐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식의 조건인데, 이게 뭐냐면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좌표 평면 위에 그린단 말이죠. 그럼 수직선 위에 수를 표현해야 되니까 이 수는 무슨 수다? 실수예요. 맞죠? 그럼 무리함수를 그리려면 당연히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식이 반드시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등장을 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이 x의 범위가 뭐가 되겠다? 곧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되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루트 3x-6이라는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누나, 자, 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반드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3x-6이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x가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게 곧 이 그래프의 정의역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무리함수를 그리기 전에 유리함수에서도 마찬가지 무리식의 계산부터 등장을 합니다. 무리식의 계산. 자, 그럼 무리식의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더하기 빼기는 안 되죠. 맞지? 루트 안에 있는 게 같을 때 앞에 개수들끼리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무리식의 계산을 할 때는 이런 거, 루트랑 루트가 있는 것을 곱하거나 루트랑 루트가 있는 것을 나누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무리식 계산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건데, 그럼 우리가 배웠어요. 루트 a 곱하기 b는 당연히 루트 ab, 그 다음에 루트 b, a분의 루트 b는 루트 a분의 b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허수를 배우면서 복소수에서 했던 개념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된다? 아니요. 예외가 있죠. 단 이게 a가 음수, b가 음수일 때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아니라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는 조건이 있었고요. 맞지? 두 번째, 자, 이것도 루트 a분의 루트 b가 항상 루트 a분의 b가 되냐? 그것도 아니죠. 맞지? 분모에 들어가 있는 루트에 있는 이 값이 음수인 경우, 분자에 들어가 있는 게 양수인 경우, 이거 잘 봐야 돼요. 맞죠? 분모에 들어가는 게 음수, 분자에 들어가는 게 양수. 이때는 루트 a분의 루트 b를 하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됐겠죠.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계산 문제가 뭐 별건 없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기껏해야 실수 조건 아니면은 분모의 유리화를 땡겨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죠. 맞지?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이유는 뭐 분모 나누는 숫자가 실수여야 된다, 이런 뭐 조건을 유리수여야지만 나누기가 된다라는 뭐 그런 수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한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그냥 풀면 안 풀리니까 그냥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하는데 이게 안 풀리니까 분모의 유리화를 한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대입을 하고 막 할 때 이중분은 나타나고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루트 안에 루트 들어가면 여러분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분모의 유리화를 했을 때, 맞죠? 분모의 유리화를 했을 때 그게 다 계산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싹 다 뭘 해줘라? 유리화를 해주면 계산이 다 됩니다. 그래서 무리식의 계산은 유리식 계산처럼 뭐 복잡하고 뭐 통분, 약분의 뭐 방정식의 원리에다가 뭐 차수 줄이고 이질하고 그런 거 나발이 없어요. 그냥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계산하는 건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거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는 무리함수의 그래프. 자, 어떤 형태겠다. y는 루트 안에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를 우리 그릴 거예요. 그쵸? 물론, 여기에 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되겠지? 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인데, 자,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기본형부터 살펴볼 겁니다. 오케이? 되겠습니까? 자, 그럼 봐봐. y는 루트 ax. 자, 요거 그래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형이 되는 형태예요. 오케이, 루트 안에 그냥 딱 1창만 들어가 있는 거 상수함도 없고요. 되겠지? 자, 이랬을 때 이거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얘들아. y는 루트 x. 자, 요거를 그릴 건데, 이거 그래프 원형이 어디서 왔을까? 유리함수 y는 x제곱. 그렇지, y는 x제곱에서 온 거예요. 자, 봐봐. 자, y는 x제곱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맞죠? 자, 이거 역함수를 그릴 건데, 자, 역함수를 그릴 건데, 역함수가 이차함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만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됐으니까 역함수 있죠? 역함수 어떻게 그린다? y는 x 그어가지고 여기 대칭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노란 그래프가 y는 x제곱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역함수죠. 맞지? 자, 그럼 역함수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해요? x는 뭐가 되겠어? 풀마 루트 y죠.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x는 루트 y만 되겠네. 그쵸? 자, x랑 y는 뭐를 바꾸면? 자리를 바꾸면 오케이. y는 루트 x라는 역함수가 등장을 했죠. 즉, 이 y는 루트 x가 생긴 건 뭐다? y는 x제곱의 반쪼가리를 y는 x 대칭시켜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다 이 말인 거예요. 되겠지? 자, 그럼 여기 자 여기 숫자에 만약에 루트 마이너스 x가 붙었다. 이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자, 이거 양면 제곱하면 뭐예요? y제곱은 마이너스 x죠. 맞지? 그럼 x는 마이너스 y제곱이죠. x, y 자리 바꾸면 뭐예요? 요거죠. 맞지? 네. 맞죠? 그러면 이것도 무슨 그래프? y는 마이너스 x제곱 이 그래프를 맞죠? 자, 이 그래프를 어떻게? y는 마이너스 0보다 크거나 같은 이쪽 부분을 가져와가지고 요것만 y는 x에 대칭시킨 거예요. 맞죠? 대칭시키면 어떻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y 루트 x 앞에 개수가 양수인 경우는 이렇게 그려져요. x 개수가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그려진다. 보이죠? 자, 그래서 자, a가 양수인 경우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쵸? a가 음수인 경우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생긴 건 똑같이 생겼고 그래프 두 개는 y축 대칭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봐봐. 이거 그래프 A의 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거야. 됐죠? 자, 봐봐. Y는 2X제곱과 Y는 5X제곱. 이거 두 개 차이점이 뭐예요? 둘 다 아래로 볼록한데 2X제곱이 이렇게 있다 치면 5X제곱은 좁죠. 좁잖아요. 맞죠? 그럼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폭이 좁아지죠? 맞지? 그러면은 이거 역함수 만들었을 때 역함수 만드는 개수가 어떻게 되겠어? 자리가 바뀌니까 2분의 1, 5분의 1 넘어가잖아. 맞죠? 맞지? 네.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뭐 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이렇게 막 수학적인 의미보다는 그냥 직관적인 게 편하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 그냥 y는 루트 x랑 y는 루트 2x를 그려볼게요. 둘 다 어떻게?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예를 들어 얘는 1콤마 얼마를 지나는데 근데 얘는 1콤마 루트 2를 지나니까 이것보다 위를 좀 이렇게 그려지겠죠. a의 값이 커지니까 어떻게 x축보다 어떻게 x축에서 조금 더 멀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되겠어. 자, 그래서 a 값이 커질수록 x축에서 멀어진다 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그냥 우리 함수 기본적으로 역함수 시키는 거예요. 무리함수는 원래 이차함수 역함수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a 음수인 경우도 있으니까 뭘 감안해야 되겠다? 절대값을 붙여야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y는 루트 ax에 루트 앞에 음수를 붙일 수도 있죠. 맞습니까? 네. 자, 루트 앞에 음수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
Y 테스트. 마이너스 y는 루트 ax 이게 원형이었겠죠. y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상태겠죠. 그럼 y에 뭘 바꿨다 무슨 말? X축. x축 대칭시키는 거. 이 그래프들을 어떻게 x축 대칭시킵니다.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오른쪽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a가 음수인 경우는 요거랑 이렇게 x축 대칭식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그래프 형태가 총 몇 가지가 있겠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각 함수마다 핵심 포인트들이 있잖아, 맞죠? 뭐 1차 함수 하면 뭐 기울기 y절편이 있고 2차 함수는 꼭지점이 핵심이고, 맞지? 유리함수는 정근선이 핵심이었으면 무리함수는 핵심이 뭐다? 시발점과 방향이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맞죠? 이 두 가지가 사실상 뭘 결정한다?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결정해주는 그래프 모양이 되겠다 이 말인 거야. 자, 시발점은 기본형일 때 다 어디서 시작을 해요? 0,5원쯤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방향을 보니까 이쪽은 어떻게? A가 양수일 때는 어디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요. A가 음수일 때는 왼쪽으로 가요. 자, 그런데 루트 앞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위로 올라가요. 근데 루트 앞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해되겠죠? 이거 네 가지 형태. 자, 기억해서 나중에 정리할 테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프의 표준형 한번 살펴볼게요. 자, 표준형은 뭐냐면 y는 루트 ax라는 그래프를, 기본적인 그래프를 x축과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는 거죠, 맞지? 자,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칩시다. 그러면 식은 뭐가 되겠어? y-q는 루트 a의 x-p 플러스 q 요렇게 그려지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래프가 원래 루트 ax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던 기본형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키면 뭐만 갖다 이동시키면 돼요? 시발점만 이동시키면 된단 말이야, 맞죠? 맞지? 자, 그래서 0,0에서 어디? p, q로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이렇게 이동시킨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됐지?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뭐가? 정의역과 치역이. 자, 이거 두 개 정의역. 자, 이거 정의역 어떻게 돼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맞죠? 이거 정의역은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맞죠? 이거 치역은요?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치역은 y가 크거나 같다. 이거 정의역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정의역은 0보다 작거나 같다예요. 근데 둘 다 치역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 이거 정의역을 물었습니다. x는 p보다 크거나 같다. 치역은 y는 q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예를 들어 그려진 형태가, 자,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있다 치자. 예를 들어 여기가 2,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라 치자. 정의역은 뭐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치역은 y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자, 표준형 나왔으니까 뭐가 나온다? 일반형이 나오는데 사실 일반형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게, 일반형이 해봐야 그냥 ax 플러스 b로 전개해놓은 게 일반형이기 때문에 딱히 크게 일반형이라고 해서 다른 그래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형 표준형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자.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데 3에 x 플러스 3분의 5만, 이거 생각하는 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쵸?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y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의 형태에서, 자, 뭐를 봐야 된다? x의 개수의 부호, 그 다음 루트 앞의 개수의 부호,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식이 시작되어 있으면은, 자, 이렇게 시작되어 있으면 그래프의 시발점은 어디라고? 시발점은 p, q가 되고요, 맞지? 자, p는 뭐예요? 루트 안에 가면 뭐 되는가? 0 되는가? 그 다음에 q는 여기 뒤에, 루트 뒤에 남아있는 숫자가 q입니다. 거기가 시발점이 되고요, 맞지? 네. 방향은 이제 요걸 보면 돼요. 자, x 앞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는 어떻게 됐다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가요. 즉 A가 음수인 경우는 어디로 가니까? 왼쪽으로 가니까 얘가 결정하는 건 무슨 방향?
그래프의 좌우 방향을 결정하는 거. x 앞에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양수, 음수일 때는 왼쪽. 되겠죠? 플러스일 때는 오른쪽, 음수일 때는 왼쪽. 자, 루트 앞에 플러스. 자, 플러스인 경우는 그래프가 위로 그려졌잖아. 그렇죠? 근데 음수일 때는 어떻게? 아래로 가죠. 즉, 루트 앞에 부호가 결정하는 거. 이건 뭘 결정해준다? 상하 방향을 결정해준다고. 위아래를 결정해주겠다. 이 말인 거지. 되겠죠? 되게 단순하죠? 끝났어. 그럼 봐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이제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4 플러스 1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뭐부터 찾는다? 시발점부터 찾아요. 자, 되게 단순합니다. 시발점은 x가 얼마? 루트 안에가 뭐가 되는가? 0 되는가? 그럼 x가 2, y는 남는 거 y는 1 해서 2,1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x 앞에 부호를 봅니다. 마이너스면 방향이 왼쪽. 루트 앞에 부호가 위로, 왼쪽 위로 가게 그려라고요. 이렇게. 끝났죠? 간단하지? 무리함수가 훨씬 쉬워요. 유리함수보다. 물론 뭐 절편 정도는 그려 체크해줘야 되겠죠. x에 0 넣으면은 루트 4 플러스니까 3 이 정도는 표시하실 수 있죠. 자,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발점은 3,3. 자, 방향은 x 앞에 뭘 봐야 돼? 6의 부호를 보는 게 아니라 x의 부호 자리를 이걸로 바꾸라고 이런 거 많아요. 의외로 x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왼쪽 아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맞죠?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표시를 하려면 y좌편 정도는 봐야 되겠죠?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3 양수니까 그래프가 한 이런 식으로는 그려지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되게 단순하죠? 요금 할 줄 알면 그래프 끝납니다. 되겠니? 어려운 거 있어? 물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성질들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만 있으면 별거 아닌 문제들밖에 없어요.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오케이.